자, 1114번. 우리 비슷한 걸 우리 대표 문제로 풀어보긴 했거든? 근데 이제 또 이제 다른 문제예요. 자, 두 개의 일참수의 그래프가, 여기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죠? 2,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제 m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문제에서 뭐 m이 a보다 작거나 또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m의 범위 구하는 거지. 이제 m의 범위를 구하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자, 요 식이 m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생긴다는 거지. 혹시 거기까지는 생각을 했나? 자, 얘를 우변을 m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되거든? 그치? m에 x 플러스 1 플러스 1 저렇게 정리가 되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m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난다는 거 이해돼요?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그러니까 m 기준으로 봤을 때는 m의 개수가 0이 되면서 m이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서 y는 1이 돼서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은 무조건 지나게 돼 있어요. m 값에 관계없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그려서 따져 볼 거야. 자, 먼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그려 볼 거예요.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이렇게 생겼죠? 그치? 그래서 여기가 2가 되고 이렇게 생겼어.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자,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반드시 지나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대충 이제 좀 비례에 맞게 그려보자면은 한 이쯤? 자, 요 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근데 그래프가 2,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하라 그랬거든? 아, 혹시 여기까지는 다 한 건가?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자, 2, 4분면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자,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뭐,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얘가 음수가 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2, 4분면에서 다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저거에 그 마지노선이라고 해야죠. 어디까지가 가능할 것인가 갖다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자, 기울기를, 자, 양수 쪽에서는 요 점을 지나는 거보다는, 요 점을 지나는 것보다는 기울기가 조금 커야 되죠. 그치? 저 점을 지나면 이제 축 위에서 만나는 거기 때문에 2, 4분면에서 만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자, 그래서 저기보다는, 저 점을 지날 때보다는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커야 돼요. 어서 와. 기울기가 저 점을 지날 때보다는 조금 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계속 커져서 수직으로 서는 경우는 일단 식을 이렇게 표현해서는 표현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수직으로 서려면은 식이 어떻게 돼야 돼? x는 상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야 되잖아. 근데 일단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y가 안 사라지기 때문에 x는 상수꼴의 식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즉 수직선은 이 식으로는 표현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자, 따라서 일단 기본은 뭐냐면은, 자,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보다는 무조건 커야 돼요. 자, 근데 요 점하고 요 점 지날 때 기울기 얼마 나오겠어, 이거? 그냥 봐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자, 요 점하고 요 점 봐봐. x가 1 증가할 때 y도 1 증가했죠? 그래서 요 때는 기울기가 1이에요, 1. 지민이도 저거 말고 질문할 거 있으면 합시다. 자, 기울기가 1인데, 지금 보다시피 기울기가 1인 경우는 교점이 y축 위에 생기기 때문에 2, 4분면에서 생긴 게 아니니까 기울기는 어쨌든 1보다 커야 돼. 그쵸? 자, 근데 여기서 m이 기울기이기도 하지. 그렇지 않냐? x의 개수니까 기울기이기도 해. 그래서 m 값은 일단은 1보다 커야 돼요. 그럼 얘야, 1보다 큰 값이면 일단은 다 될까요? 어떨까? 아까 얘기한 게 거의 힌트였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서는 거는 이렇게 표현해서는 표현을 못 한다 그랬어요. 자, 이 문제가 지금 터프 난이도까지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좀 생각해야 될 게 많이 있어. 잘 들어봐야 돼. 그래서 자, 이렇게 수직으로 서는 경우는 이렇게 표현돼서는 표현이 안 된다 그랬죠. x는 상수꼴만으로서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면 m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수직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울기는 다 표현이 돼요. 오케이? 우리가 수직이 될 때를
굳이 말하자면 기울기가 무한대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는데 그건 이제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공식적인 표현은 아니고 그냥 1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 수직선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울기는 일단 다 나온 거야. 근데 그거 말고 지금 더 있는 거 보이나? 더 있어요? 얘가 만약에 수직선보다 더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지? 아까 그렸던 거, 이런 거. 자, 이것도 지금 만나고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저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일단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파란색 직선은 기울기 음수 나온다는 거 이해되나? 기울기가 음수예요. 자, 음수인데 얘는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얘랑 얘들아 얘를 지나면서 이렇게 평행하면 만날 수 있냐 못 만나냐? 못 만나죠. 그래서 평행한 거보다 살짝 이렇게 틀어져야지 만날 수 있어. 살짝 틀어지면 가다가 언젠가는 2, 3호에서 만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이렇게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죠. 그치? 즉 m 값이 마이너스 1일 때가 얘보다 평행한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얘보다 살짝 이쪽으로 틀어져야 되거든? 이렇게 돼야지. 얘가 이제 고정돼 있다고 보고 이렇게 돼야지 얘가 가다가 만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얘들아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가 커진 거니 작아진 거니? 커진 걸까 작아진 걸까? 음수라는 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작아진 거죠. 소연이 이해되나?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게 답이에요. m은 1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수직선상에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거야. 저게 좀 이해가 돼야 될 텐데 괜찮은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직선의 기울기에서 기울기가 급해질수록 기울기의 절대값은 얘들아 커지는 거야. 절대값은 커지는 건데 양수 쪽에서는 급해질수록 기울기 자체가 커지는 거고요. 음수 쪽에서는 급해질수록 기울기가 음수일 때 음수 쪽에서는 급해질수록 절대값은 커지지만 기울기 자체는 작다고 봐야 돼. 그치?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러면 이렇게 된 직선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은 거예요. 절대값 자체는 더 커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무한대 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답은 이제 이렇게 써주는 게 맞아요. 자, 요거 문제 확실하게 우리 해결을 합시다. 응? 아까 저번에 우리 풀었던 1112번처럼 m의 값의 범위가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조금 해결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양수에서 음수에 걸쳐서 나오는 문제는 좀 애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저렇게 답을 써주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 1118번이요. 좋아요. 자, 요거 이해 괜찮은가?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자, 18번. 자,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2,0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2,2라고 돼 있지? 자, 그때 직선 L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선분 A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하는데 A가 2,-3에 있어. 그쵸? 자, 지금 이제 AP는 지금 뭐냐면은 P가 여기 어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AP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거야. 그치? 근데 P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 자, 근데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그냥 쓰면 되지. 그러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 자체가 정의가 자, 이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직선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 중에서 제일 짧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 자, 제일 짧게 나오면은 항상 이거는 수직을 이루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선의 발까지 거리나 자, 직선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이 정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
자, 이거 중학교식 방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식 방법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x1, y1이라고 보고요. 여기를 x2, y2라고 보면 어떤 공식 써야 될지 좀 알겠나? 자, 기울기를 먼저 구해도 되고요. 두 점을 이용해서 바로 공식에다 집어넣어도 돼. 자, 기울기는 자, 2 마이너스 1 4분의 y2 y1 2. 그래서 기울기 2분의 1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x1, y1이 이거니까 y y1은 x x 이렇게 세우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혹시 까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써보자면 이거지, 그치? 이거는 진짜 중요해. 많이 나와요. 수투 배울 때까지 나올 거야. 미적분 할 때까지.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리하자면 양변 2배 해서 x 플러스 2 되겠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 자, 이렇게 써야지 이제 이 공식을 써먹을 수가 있지. 그래서 요게 x1, y1, ax 플러스 by 플러스 c 해서 저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절대값 대입을 하면 됩니다. 2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하면은 플러스 6 플러스 2 해서 루트 5분의 10이죠. 유리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 얘는 근데 유리화 하는 게 더 좀 깔끔해 보일 것 같아. 자, 5분의 10 루트 5니까 2 루트 5가 답이 되겠죠. 괜찮은가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의 어떤 컨셉을 좀 잡는 문제야, 이게. 1118번이고, 그 다음에 44번 볼게. 자, A라는 저 정점, 고정되어 있는 점에서부터 저기 M이라는 미정계수가 얘들아 들어가 있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자, 두 개의 미정계수가 들어가 있는 저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될 때 그때 실수 M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야. 자, 이게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아까 했던 그 거리 공식을 써서 식을 잘 분석해서 풀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자, 역시 M이 있으니까 저 M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을 수 있죠. 그 점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을 통해서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4, 3 대입하면은 4m 플러스 3 플러스 2m 이렇게 됐는데, 자, 이 문제는 식을 이용하는 게 지금 불가능합니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 뭐 가능은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분이라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전혀 안 배웠죠, 우리가. 자, 왜 힘드냐면은 이게 식이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식이 지금 m에 대한 식으로 표현된 거 보이지? 그럼 m 값에 따라서 저 거리가 막 바뀐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분모에도 m에 대한 식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분자에도 m에 대한 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저 식의 값이 최대가 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을 이용하는 거는 이 문제는 힘들어요. 이제 보통 이제 식을 이용해야 된다면은 분모는 m에 대한 식이 나오는데 분자는 상수로 딱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는 식을 쓸 수가 있어. 왜냐? 분모가 가장 작아질수록 오히려 분수식의 값은 제일 커질 테니까 분모가 가장 작은 경우를 답으로 해주면 되거든? 얘는 그게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안 돼요. 자, 그러면 저 직선이 m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m에 대해서 식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자, m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면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y 0 나오죠. 그거 맞니? 그치? 즉 마이너스 2,0이라는 점을 m 값에 관계없이, 즉 m 값이 무슨 값이 되더라도 이 직선은 무조건 이 점을 지난다. 이것을 활용을 하자는 얘기야. 그리고서는 그림을 잘 그려서 그냥 직관적으로 답을 찾는 거예요. 봐봐. 4,3 한번 찍어볼게. 4, 3 이쯤 되겠지? 맞아요? 4,3 이제 찍었고, 자, 마이너스 2,0을 찍어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2,0은 한 이쯤 되겠죠? 그치? 자, 그럼 저 직선은,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졌던 이 직선은 m이
m이 무엇이 들어와도 이 점을 반드시 지나. 그러면은 여기에 마치 이제 직선 하나가 여기에 못 하나로 딱 고정된 것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수많은 직선들이, m의 값이 바뀜에 따라서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답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냥 요 점하고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걔가 답이 돼요. 그럴까? 자, 이거 이제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내가 여기다 막 수많은 직선을 괜히 그린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직선 같은 경우는 자, 이 직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이게 되겠죠. 그치? 요 직선 같은 경우는 더 짧아져. 더 연장을 해보면 여기가 거리가 되는 거거든? 그치? 자, 아무리 봐도 이쪽 거리가 가장 길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자, 얘가 거리가 되려면 얘랑 수직인 이렇게 되는 직선이 이제 거리가 가장 긴 경우거든? 자, 근데 얘 기준으로 살짝만 틀어보세요. 요렇게만 틀어도 거리가 이게 아니라 이게 되죠. 그치? 수직선이니까. 자, 그럼 얘보다는 확실히 얘가 짧아진다는 거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게 거리가 되는 요 직선이 가장 거리가 긴 경우가 되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답은 결론은 얘가 지나는 정점에서부터 A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거리가 최대가 되는 경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나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는 그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지. 최대값? 이게 아니죠. 자, 그 최대가 될 때 실수 m의 값을 구하여라 이거야. 자, 근데 저 m은 얘들아 기울기는 아니지만 기울기 구하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 그렇지? 왜냐? 얘가 어떻게 되니까? y는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2m 되니까 마이너스 m이 기울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수직이 되는 경우엔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자, 뭘 이용하면 될까요? 뭘 이용하면 될까? 자, 이거 기울기 이용하면 되죠. 왜냐?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를 갖다 활용을 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요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이거 너무 많이 그어서 지워져 버렸는데, 이게 마이너스 2,0이지? 자, 그럼 여기랑 이 점 사이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하면 x2 x1분의 y2 y1 해서 2분의 1 나와요. 자, 그럼 요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다는 얘기지. 그죠? 마이너스 2야. 자, 그러면 자, 여기서 m 값은 2가 답이 되겠죠. 마이너스 m이 마이너스 2니까 m 값은 2가 답이지. 그죠? 그래서 m은 2예요. 자, 이렇게 푸는 건데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문제. 이해되나요? 어? 자, 1146번 대표 문제인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했었어. 그래도 좀 어렵다는 거지. 그치? 자, 요게 이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요 얘기까지 기억나지 않냐? 자취의 방정식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건데, 지민이 혹시 저 얘기 들어본 적 있나? 처음 들어봐요, 완전히? 자취의 방정식은 들어봤는데. 개념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오케이. 자,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얘가 뭔가 이제 조건이 주어져 있지. 이루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직선인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을 뭐 이렇게 이제 그었다고 해보자고. x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이야. 자, 그럼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이 두 개 나온다는 거는 이해돼요? 자, 이쪽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요거, 그 다음에 이쪽 각을 2등분하는 직선 이거, 그리고 얘네 둘은 수직으로 만나겠죠. 저거는 좀 직관적으로 이해되지?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을 이제 구할 건데요. 자, 저걸 갖다 이제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거를 이제 자취의 방정식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 자, 두 직선 중 하나 직선 아무거나 하나 잡아요. 그리고서 이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이렇게 한번 놔둬볼 거야.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직선의 방정식이나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원의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은, 자, 그 도형 위에 있는 점에 x 좌표랑 y 좌표 사이에 관계식을 구하는 거예요. 요 말 이해가 되나요?
예를 들어볼게. 자, 이렇게 쓴 직선, 이거는 무슨 직선인지 바로 이해되죠? 이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거든? 원점을 지나면서 저렇게 생겼어. 자, 이거는 이 위에 있는 점에 X좌표랑 Y좌표 사이에 X좌표를 2배 하면 Y좌표랑 같아진다는 관계가 있는 거야. 그 관계를 등식으로 연결을 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도 P라는 점, 이 직선 위에 있는 X좌표랑 Y좌표 사이에 관계식을 구할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좌표랑 Y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구해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개념이 상당히 좀 추상적인지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가 봐. 관계식을 구한다. 이 뜻을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요 대시 기호를 쓴 거는요, 얘네들이랑 구별하려고 쓴 거야. 나중에 X-랑 Y- 사이 관계식 구하고 나면 요 기호는 떼내면 돼요, 그냥. 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관계가 있죠.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 개의 직선에다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 즉 이 점에서부터 두 직선까지의 거리는 항상 같아요. 이등분선이니까. 자, 이거를 관계식으로 만들자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되나? 자, 한번 그렇게 해볼게. 그럼 이제 우리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라는 꽤 괜찮은 공식을 알고 있죠. 그게 진짜 많이 쓰이거든? 해볼게. 여기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봅시다. 루트 2, 4, 1 절대값. 자, 이 두 점을 여기다 대입한 거라 그랬어. 자, 이렇게 하면 X-Y-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계산이 돼서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볼 거야. 자, 똑같아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절대값 X-Y-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되죠. 이렇게. 자, 관계식 나온 거 보여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절대값 우리 떼낼 수 있어요. 자, 일단 먼저 분모 루트 5는 양변에 루트 5 곱하면 없앨 수 있죠. 그 다음에 절대값을 떼낼 건데 여기다 다시 써볼게. 자, 절대값을 떼낼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제일 복잡하게 하는 방법은 양변을 제곱하는 겁니다. 너무 복잡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절대값을 떼내면서 다른 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심플하고 괜찮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직선이 두 개 나왔다는 거 보여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이거나 또는 마이너스이다 이런 뜻이거든. 자, 여기서부터 이제 계산의 편의상 이제 구별할 필요 없으니까 저 기호를 떼내고서 정리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플러스일 때 이렇게 되니까 넘기면 x 플러스 3y 자, 이런 직선이 하나 나온 거야. 자, 두 번째 이번엔 마이너스일 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넘겨서 정리하면 돼요. 3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 해서 두 개가 이제 답이 되죠. 요거랑 요거 답이 나온 거예요, 이게. 자,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이거는 예제처럼 완전히 기억을 해놔야 돼.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인데 진짜 시험장에 가서 이제부터 이 문제를 내가 논리적으로 잘 따져서 풀어봐야지 이래서는 안 돼요. 완전히 손에 이거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문제 보자. 자, 이렇게 지금 해놨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저 K값이 상수잖아. 그치? K값이 어떤 상수인데 뭐 일단 x, y에 대한 1차식이니까 저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이해되죠? 그치? 직선의 방정식인데 뭔가 이제 그게 있었지. 이걸 얘들아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능했었나? 이렇게 생긴 직선과 이렇게 생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요? 일단 외우세요. 자, 요 직선과 요 직선을 동시에 그림 교점이 있을 텐데 이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K값에 따라서 특정 직선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K값을 아무리 바꿔도 얘네들이 표현 못하는 직선이 있을 수가 있어.
그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야. 자, 기억번. 두 직선 이것의 교점을 지난다. 지금 한 얘기지, 그치?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맞아요, 기억번. 니은번.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K가 존재한다. 그랬어. 자,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K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K 값을 한번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닌가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기울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지? 일단 전개를 좀 해봐야 되겠지? 3kx ky 마이너스 6k는 0이야. 자, 그러면 이제 y에, 그러니까 x랑 y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1 플러스 3kx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의 y 마이너스 6k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죠. 자, 좀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저것을 갖다가 넘기고 k 마이너스를 나누면은 그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 그치? 자, 어떻게 돼요? 자, 넘기면 이렇게 되겠고 k 마이너스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자, 얘가 기울기 되는 거 이해되니? 그냥 암산을 좀 한 거야? 맞아요, 저거 기울기 되는 거? 자, 그런데 얘가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자, 그럼 k 값이 존재하겠느냐라는 건데요. 저거 풀어서 k 값 나오면 되는 거지. 그지? 한번 해볼까요? 자, 넘기면 이렇게 되겠고, 자, 넘기면 2k, 넘기면은 마이너스 2야. 그치? 그럼 k는 1인데 이거 가능할까? 잠깐만, 내가 좀 몇 개 한 건가? 2k 1 넘기면 마이너스 2. k는 마이너스 2죠. 미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자, k는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존재하는 거지, 그치? 기울기가 1이 되게 하는 k 값 존재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k 값 마이너스 1로 존재합니다. 맞아요. 네, 디귿번. k는 마이너스 3일 때, k는 마이너스 3일 때 3x 마이너스 y는 0과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은 0. 자, 이것이 이루는 각. 갑자기 풀기가 확 싫어지는데? 얘들아, 내가 왜 이게 확 싫어졌을까? 지금 이거는요, 문제를 좀 억지로 만든 듯한 느낌이거든? 왜냐하면 얘는 요거의 교점을 지난 직선에 대한 이론이 나와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검증하는 거는 저거랑 하등의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자, 이 직선 두 개도 지금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직선 두 개죠. 그렇지 않냐? 그럼 k는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면 x 마이너스 y 플러스 2에 마이너스 3에 이런 직선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직선이 얘네 둘을 2등분하는 직선 중에 하나가 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까 그 자취의 방정식 또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야 되거든? 자, 이거는 아까 그 문제를 이해했으면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또 3x-y는 0, 여기를 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은 0 해놓고서 여기다가 아까처럼 또 이렇게 해서 p, x-y 하고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랑 같다. 이걸 식으로 세워서 나온 식이 이제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얘가 되느냐 이거 검증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그냥 기억 니은번만 이해하고 얘는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디귿번은 그렇게 해서 풀면 돼요. 48번이고 52번. 딴 얘기를 많이 해서 빨리 좀 풀이해 볼게요. 자, 52번 이것도 얘들아 중요해. 잘 보세요. 일단 52번 같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확실히. 근데 이제 잘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자, A는 2차 함수 y는 x제곱의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라 그랬지? 근데 B는 y는 2x-2 위에 있다. 두 점 A, B에 대하여 선분 A, B의 길이가 최소일 때라고 돼 있어. 자, 지금 여기 2차 함수인데 y는 x제곱이고, 자, 이 문제는 뭐 좌표 평면은 굳이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이 이렇게 돼 있고,
자, 점 A, B는 각각 2차 함수랑 1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인데 뭐 조건이 전혀 없지. 그냥 위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심하게 그리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 A의 좌표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예요. 자, 근데 거기 그림에 있는 게 거의 최소로 보이지 않냐? 그치? 약간 그림에서 힌트를 줬어요. 이게 최소가 되려면 그때 잠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경우가 최소가 된다 그랬지? 얘랑 기울기가 같으면서 여기에 접하는 접선을 우리 그릴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랬을 때 여기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최소 거리가 되고요. 자, 그럼 A점은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 접점을 구하면 돼요.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이런 점이나 이런 점보다는 당연히 제일 짧을 거 아니에요, 저게. 그래서 저 접점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접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요. 일단 얘는 기울기가 2짜리고 y절편은 일단 모른다라고 봐야 되겠지. 맞죠? 저렇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접한다는 조건을 쓰려면 이차함수랑 얘를 연립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 연립해서 접하는 거니까. 자, 직선하고 이차함수가 접해. 그럼 조건 연립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다 하면 되는 거 맞지? 그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은 4분의 D가 들어가서 1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이에요. 즉, 이 이차함수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2짜리인 접선의 방정식은 2x-1로 지금 정해졌어. 근데 우리는 접선의 식을 구한 거지 아직 저 접점을 구한 건 아니잖아. 그럼 이제 접점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얘랑 얘를 연립해서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근데 이건 간단해요. x제곱 이퀄 2x-1이니까 넘기면 자, 이거고 완전제곱식. 자, 접하는 거니까 풀면 완전제곱식이 나와야 돼. 만약에 완전제곱식이 아니라 1차식 두 개를 인수분해 됐다. 그럼 뭔가 잘못 푼 거예요. 자, x는 1이야. 자, x가 1이면 자, y는 여기다 대입을 해도 되고 여기다 대입을 해도 되죠. 1,1이 접점이에요. 자, 이렇게 구했는데 다르게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일단 가장 그냥 정통적으로 푼 거야. 어떻게 또 풀 수가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갑시다. 이 문제는 다른 거 얘기하면 더 복잡할 것 같고, 근데 이제 항상 고민되는 게 방법을 막 여러 개를 얘기하면은 애들이 오히려 더 헷갈리지 않을까. 그냥 한 가지 방법만 확실하게 딱 해서 익히는 게 더 낫고, 좀 이제 내공이 생기면 이제 그때에 따라서 더 다른 설명을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는 해요. 55번 볼게. 오늘의 질문의 마지막 문제인데, 이런 문제 참 설명하기도 힘들어. 이게 너무 길죠? 그래서 일단 한번 따라가 보자. 자, 다음은 점 P, X1, Y1과 직선 L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이거 우리 거리 공식으로 알고 있지, 그치? 맞아요? 거리 공식으로 일단 알고는 있어요. 자, 그러니까 P, 이것과 L. 일단 뭐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게 거리 공식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 유도하라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오는데 빈칸 이런 거는 조금 생각은 해볼 수 있어야 돼. 빈칸 이런 거는 직접 유도하라는 좀 힘들고. 자, 첫 번째 한번 봐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라고 지금 나와 있죠. 그치?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L의 기울기는 이거는 쉽지 않냐? 얼마예요? 마이너스 B분의 A죠. 그치? 마이너스 B분의 A. 자, 이게 첫 번째 빈칸 채우기야. 그치? 마이너스 B분의 A. 요게 1번이라고 돼 있어. 이고 P에서 직선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X2, Y2라고 한대요. 자, 그림 한번 좀 참조를 해보자면,
자, 이렇게 직선이 있고요. P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걸 H라고 놔두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그런가? 이렇게 지금 했어. 자, 그렇다면 PH와 자, 요게 직선 L이야. L이 수직이래. 그치? 그러니까 두 번째 빈칸이 나왔어. 자,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얘기겠지. 자, 두 번째 빈칸이 어떻게 되냐면은 2번 이렇게 돼 있고 곱하기 얘들아, 요게 이거 기울기 아니냐? pH의 기울기? 그치? 자, 근데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거의 기울기랑 이것의 기울기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도 L의 기울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이해가 되나요? L의 기울기가 들어가야 돼. 2번에도 마이너스 B분의 A가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자, 이 식을 정리하여 이제 이런 식이 나왔대. 자, 마이너스 B분의 A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걸 이제 뭐 이렇게 뭐 곱하고 뭐 어떻게 해서 정리를 한 거야. 그랬더니 A분의 x2-x1 equal B분의 y2-y 이런 이제 식이 나왔대요. 자, 이건 뭐 정리하면 나올 수 있겠지. 어떻게 정리했는지 좀 보이나? 요거 플러스 만들고 뭐 양변에 뭐 어떻게 곱하고 다시 뭐 나누고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굳이 그걸 갖다 뭐 해볼 필요는 없는데, 자,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K라고 놔뒀다고 돼 있지. 그렇지 않냐? 단 K는 상수다. 이렇게 지금 놔뒀대. 이게 지금 공식을 증명하는 과정이야, 얘들아. 자, 이렇게 놔뒀대. 자, 근데 이제 pH의 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하는 게 결국 이거 길이 구하는 거잖아. 그치? 이거 길이를 구하는 건데, 자, pH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죠? 그냥 이거죠, 원래?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이에요. 뭐 이게 당연하지, 그치? pH의 길이는. 자, 그런데 이것을 그 다음 시기에 아마 좀 계산 과정이 많이 생략이 된 것 같아. 어떻게 한 거야? 자, x2-x1은 ak지, 그치? 봐봐. 얘가 equal 얘랑 같고 얘랑 k랑 같으니까 x2-x1은 a 곱하기 k랑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ak 전체의 제곱, 즉 a제곱 k제곱 되겠고, 같은 식으로 y2-y1은 b를 여기다 곱하면은 b제곱 k제곱을 합친 거랑 같겠죠. 그치? 자,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나와 있는 거야. 거기 보면 이 절대값 k 어떻게 나온 건지 알겠어? 여기 k제곱을 바깥으로 빼낸 거야, 얘들아. 바깥으로 빼낸 건데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값이 붙은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면서. 자, 그리고 루트 당연히 남은 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요게 3번이지, 그치? 3번은 루트가 아예 없으니까 이거 전체가 3번이죠. 맞아요? 자, 그러면 3번이 틀렸네, 그치? 알맞은 식이 아닌 것은 했는데,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a제곱 플러스, 야, 이거 좀 얍삽한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 자, 루트까지 들어가 있어야지. 맞아요. 일단 답은 3번이고. 자, 계속해서 봅시다. 한편 점 h는 직선 L 위의 점이니까, 자, 당연히 x2, y2는 여기다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겠죠. 이게 성립한대. 그렇죠? 0이다. 근데 이제 기역번에 의해서 이렇게 된대요. 자, 기역번이 지금 뭐냐면은 이거야, 이거. 자, 여기 모자라서 여기다 좀 써볼게요. 솔직히 뭐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올 확률은 좀 적어. 그냥 한번 유도 과정을 한번 해보라고 낸 건데, 자, 기역번에다가 이제 잘 써서 요 식을 갖다가 변형을 시킨 거야. 자, 거기 보면 x2 대신에 뭐가 들어갔고 y2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걸로 보이나? 식에서? 그래요? 자, 지금 x2 대신에는 봐봐. ak에다가 x1 더한 거랑 x2가 같죠? 그치? 봐봐. ak에다가 x1을 더한 게 x2랑 같아. 즉, a에 어떻게 된 거야? a의 x2 대신에 ak 플러스 x1.
거꾸로 써놨네? 그냥 내가 쓴 대로 쓸게요. b에 bk 플러스 y1 이렇게 이제 식이 바뀌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k는 무엇과 같다라고 해놨어. 왜냐하면 이제 우린 절대값 k가 뭔지가 필요하니까.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전개를 해봅시다. 자, a제곱 k 플러스 ax1 b제곱 k 플러스 by1 이렇게 생겼죠, 그쵸? 그러면은 k를 여기랑 여기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고요. 자, ax1, by1, c 집어넣으면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k는 이렇게 된 거야. 자, 이거를 여기다 대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값 안에 들어가니까 저기 마이너스 부호는 굳이 필요가 없지. 그치? 그래서 절대값 안에 들어가니까 자, 여기 k 대신에 들어가면 자, 여기다가 루트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 대입을 한 겁니다. 여기 식에다가. 자, 그럼 공식 유도된 거 보이나? 보이죠, 그쵸? 자, 요거는 이제 절대값, 위에 건 절대값 그대로 남고, 요거 약분돼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유도가 저런 식으로 이제 끝나요. 그래서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유도해라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요 정도, 빈칸 채우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